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율할 때 조예요. 그 현은 현악게 할 때 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미세하게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옛날 명칭인 구정신분열병 명칭은 이제 일본에서 썼던 명칭을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발음했을 때 정신분열병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똑같이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한자 문화권 내에서도 이름이 서로 달라요. 일본에서는 또 정신분열병이 일단 바꿔서 통합실조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홍콩에서는 사각실조증이라고 해서 생각사, 지각할 때 각. 그래서 생각과 지각에 어떤 실조가 있는 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름이 더 모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자체가 뭐다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것은 왜이다 라는 것도 하나로 정해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때문에 이런 병들이 발생하고 시작해요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가설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다, 그런 거에 맞추어서 치료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접해본 적 있겠지만 아직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게 비단 이런 정신과 질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당뇨도 아직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위암도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체에 집중해서 그거를 열심히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는 것까지는 현대 사회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요. 왜? 라는 것까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 왜는 사실 왜가 있으면 또 그 외에도 왜가 있을 거고 또 외에 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답답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일까? 이제 환자분 본인도 답답하시고 보호자분들 와서 질문들 해보세요. 근데 저도 이제 속시원히 말씀 못 드려요.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각을 조절하고 주변을 지각하는 체계에 어떤 미세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라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혈압을 조절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고혈압이 생기고 당을 조절하는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가 생겨요. 까지 정도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것들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첫 발병 때가 이제 보통은 뭐 10대도 있고요. 20대, 30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성 환자분들은 조금 늦게 더 발병할 때도 좀 있어서요. 40대에도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조금 더 빨라요. 발병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늦어요. 예. 그래서 40대에 돼서 처음으로 증상이 생기시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면 처음에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관계사고, 한청 이런 증상들로 병원을 오세요. 근데 이제 약을 드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시는데 그 이후에 원래 그분의 이제 원래 그 환자분의 그 상태까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음성 증상,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분 상태의 변동들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이제 완벽한 이제 원래 분위기까지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증상이 다양한 만큼 경과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되게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치료도 열심히 잘 받으시고 약도 이것저것 다 사용해 보시고 정말 협조적으로 병원도 잘 오시는데도 반복 입원하시고 계속 더 힘드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그럴지 예측은 안 돼요. 예전에 저희들도 이제 배웠대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금방 좋아지셔서 경과도 좀 좋게 기대하고 저희들이 약 잘 드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약 잘 드시고 그러는데도 몇 번 이게 재발하면서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힘든 경과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처음에 치료가 너무 더디고 힘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좋은 경과까지 도달하기 막 1년이 걸리고 처음 발병할 때 이번도 그 당시에 막 한 두 번, 세 번은 막 2년, 2, 3년 사이에 몇 번을 하시고 이랬는데 이번은 진짜 치료하는데 참 오래 걸리시고 참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갔을 때는 잘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 어떤 이제 시도와 트라이 에러가 계속 있어요. 이 약도 이렇게 좀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꼭 약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변동들이 계속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요.
그냥 사실 개별 환자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본인에 있는 게 다 100%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고민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하신 건 없다고 좋아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요 정상적으로 활동도 하시고 조금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소일거리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일을 하시고 본인의 기능을 더하실 수 있다면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일상생활로의 복지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 뭐죠? 저요? 제가 10대 환자분들, 뭐 20대 환자분들 뵐 때 사실 그걸 제가 뭐 속 시원히 답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근데 뭘 꼭 여쭤보냐면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한 번씩 여쭤봐요. 예. 원래 지금 뭐 옛날에 생각했던 거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한 번씩 여쭤봐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자꾸 이제 부담을 드리면 병원 오기 싫어요, 환자분이.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한 번씩 지금 증상만 우리 얘기하지 말고 좀 앞으로를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려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증상의 후전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청은 있지만 본인 일도 하시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증상을 싹이 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목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능의 회복이라는 게 기억은 아주 중요해요. 저희들이 이제 약을 계속 드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드려요. 약을 계속 드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발병하신 분이 약을 드셔서 좋아졌는데 딱 제발 이제 중단을 해버렸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4, 5개월 정도 되면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년 내에 97% 재발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잘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숫자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을 안 드신 분들을 추적하는 연구는 사실 어려워요. 오히려 약을 잘 드시고 계신 분들은 연구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략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처음 발병하시면 좋더라도요. 재발 하나도 없어져요. 적어도 3년은 드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재발이 조금이라도 있다. 적어도 5년은 드셔야 돼요.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정답은. 사실 이 앞에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발을 정의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아주 작은 재발들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고는 있거든요. 사실요. 그거는 병원에서 이렇게 딱 몰라도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평생 드시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예. 대신 앞으로 경과를 보면서 우리 판단해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언제까지 얼마큼의 어느 만큼의 많은 양을 먹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하는 처음에 예측 못해요. 그거는 의사는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누가 좀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좀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지금 더 나아지고 그래야 약을 또 줄이고 끊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잔존 증상을 계속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없앨 수 계속 노력하는 그게 일단 되어야 그 다음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나빠지면 다시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계속 이렇게 불편한데 먹어야 되냐. 문제는 재발을 반복할수록 평균적으로 나아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예전에 비해서 기능의 정도가 떨어지는 게 조금 더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지해서 계속 꾸준히 갔을 때요. 사실 어떤 한 가지 약을요. 간단하게 이제 약을 좀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 분들도 뭐 교과서적으로는 약을 먹으면 한 달 먹으면 우리가 이제 임상 증상 뭐 호전을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유지하고 계신데 3개월이 지났을 때, 6개월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더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꼭 약이 계속 만든다기보다는 약을 유지하면서 재발이 없게 하는 기간 동안에 무언가 계속 어떤 회복에 동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꼭 재발을 하면 더 나빠져요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약을 유지하셔야 좋은 호전의 방향성을. 근데 그래도요, 저는 지난번이나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느낌 똑같다, 괜찮다, 그냥 비슷했다, 그럼 오케이예요. 그럼 다음번에 보실게요. 다음번에 뵈면요, 눈곱만큼은 나아요. 한 1년 지났을 때, 그거보다 조금 낫다. 2년 지났을 때, 그거보다 조금 또 괜찮으시네. 별일 없이 왔다. 거기까지는 계속 지금 이렇게 하면서 좀 길게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치료로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여기에 와서 이제 이렇게 지금 같이 이 자리에 해주신 분들은 이미 정신과 방문도 해보셨었고, 이제 약도 좀 이제 어떻게 처방하는지 지금 현재 뭐 본인이 되었든 가족분들이 되었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와서 안 그래도 이제 이런 정신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어서 방문하실 때 당연히 걱정들이 많으세요. 거기까지 오시기가 힘들어요. 근데 왔을 때 약 좀 먹어야겠어요 이러면 되게 걱정하세요. 그 약이 또 안 그래도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이고 부담이 될까봐 걱정들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통칭 정신과 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정신과 약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진료를 받다 보시면 그냥 정신과 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게 약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셨을 텐데요. 사실은 약들도 종류가 많아요. 이제 항정신병 약물도 있고요.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항불안제,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들은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처방하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왜 우리 가족 내가 왜 파킨슨 약을 먹고 있지?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동반된 다른 약들을 먹기도 해요. 약을 먹으면서 변비가 생겨서 변비약을 같이 드시기도 하고 약은 이제 종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게다가요. 제가 여기서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제일 위에 쓰인 게 리스페리돈이라는 약인데요. 리스페리돈이라는 약은 사실 우울증, 조울증에도 써요. 그리고 소아아이들 틱에도 써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리피프라졸이라는 약도 항정신병 약물도 조울증 단독 치료도 쓰이는데 뭐 이렇게 틱에도 쓰여요. 강박증 치료에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구획도 되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을 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리스페리돈이라는 약을 말씀드리면 뭐 1ml, 2ml, 4ml, 8ml, 10ml, 12ml 이렇게 드시는데 그 용량을 얼마나 쓰냐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쓴다 안 쓴다라기보다는 그분에게 적절한 용량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약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 이제 불편한 정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약들이 저희들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칭 정신과 약이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무조건 재우려고 하는 약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흥분 상태니까 막 진정시키려고 쓰는 약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 생각 이런 조절 체계를 어떻게든 원 상태로 만들려는 거예요. 원래의 그 사람이에요. 다른 상태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조절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조여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약이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잘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요, 사실은 이제 의사들도요, 저희들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처음에 환자분을 뵀을 때 그분이 치료를 받다 오신 분이든 아니면 지금 이번에 처음 치료를 받는 분이든 지금 이 분에게 어떤 약이 가장 잘 맞을까라는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증상의 양상 그리고 기존의 어떤 약물 치료의 어떤 병력을 확인하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어떤 연령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부작용 같은 걸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건데 이게요 그렇게 잘 맞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결국은 그분이 드셔보셨을 때 어떤지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요. 효과가 됐든 부작용이 됐든. 그래서 그 약을 드시고 어떻게 불편했는지 그리고 그 약을 드시면서 좀 좋아지는지 이 두 가지 쪽에서 가면서 이 개인에게 무엇이 가장 적절한가를 같이 협력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사실 약에요. 이제 막 저희들한테 와서 그래요. 중독성이 있어서 이거 이런 거 걱정하세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저희들은 계속 드시라고 또 그러는데
환자분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뚝뚝 끊어버리시는 거면 별 중독성 없는 것 같다고. 예. 오히려 환자분들은 이렇게 그냥 본인이 막 이제 끊어버리시고 그래요. 물론 어떤 항불안제 계통약이나 이런 거 의존성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좀 최소화하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떤 항정신병 약물이나 항우울제다, 기분치료제다라는 게 의존성, 중독성으로 막 먹기 시작하면 1을 먹다가 2를 먹고 4를 먹게 되는 그런 건 꼭 아니에요. 잘 유지하면 오히려 좋은 상태에서 줄일 수 있고 적절하게 줄여서 끊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복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약들은 장기 복용의 안전성이 다 입증되어야지 저희들이 쓸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약인데 뭐 일주일 먹으면 임상시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장기적인 안전성이 다 유지가 입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약을 먹어서 치매가 더 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다소간에 그런 건 있지만 아주 이렇게 크게 이렇게 걱정하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세대 약이라는 게 있고 2세대 약이라는 게 있어요. 1세대 약은 이제 뭐 할로페리도 클로로프로마진으로 대표되는 근데 이 약들은 이제 1세대 약들이 정형 항변식약인데 이 약들은 옛날에 조금 이 약을 드시면 이렇게 뻣뻣해지는 분들이 좀 있는 약이에요. 2세대 약물들은 뻣뻣해지는 부작용은 좀 덜해요. 파킨슨처럼. 근데 요새 이제 많이 쓰시고 계시는 약들이에요. 2세대 약들은 대부분 이제 대신에 이제 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이 좀 찐다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당뇨 이런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또 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항상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효과와 부작용 같이 생각해야 돼요, 저희도. 그리고 그 어딘가의 균형에서 그게 잘 맞아지길 바라고 가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여쭤보는 질문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게 지금 부작용인가? 아니면 증상의 악화인가? 명료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시간의 관계, 약의 어떤 처방의 전조,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대부분의 약들은 이제 이 항정신병 약물 시장은 사실 신약이 되게 많이 나온 편이에요.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1990년대 이후의 약들이 거의 대부분 현재 약이고 2000년대에 나와서 쓴 약들이 많아요. 비교적 신약이 많아요. 이쪽은. 그리고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위에 제가 클로자핀이라는 약을 1989년도에 그래서 국내 승인이 96년에 되는 약인데요. 이 약이 지금 사실은 제일 효과가 좋아요. 여러 약들이 이제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약들 쓰다가 조금 이제 2차 약들을 클로자릴, 네, 뭐 상품명은 클로자릴도 있고 국내에는 클자핀이라는 상품명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클로자핀이라는 원료명의 약을 이제 주로 쓰게 돼요. 이제 2차 약제로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쓰는 이제 치료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약을 이제 쓰고요. 한 가지를 쓰고 두 가지를 쓰고 안 됐을 때 클로자핀을 써요. 그리고 클로자핀을 사용하시면서 안 되면 다른 약들을 또 조합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기 치료 같은 걸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경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아주 조악한 정도의 분류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조합은 아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클로자핀이랑 이제 앞으로 주사제랑 두 가지 얘기 좀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그럼 효과가 제일 좋으면 처음부터 쓰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두 번째로 쓰느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클로자핀이라는 약이 이제 위험한 약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좀 번거로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이 약이 이제 사실 유럽에서요, 1970년대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효과가 대단히 좋다라는 걸 서구에서 이미 알았었어요. 근데 이 약이 철수됐었어요. 왜 철수가 됐냐면 핀란드에서 그 당시에 이 약을 쓰다가 그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감염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해에 열몇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 철수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 약이 효과가 좋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거죠. 이미 정신과의 영역에서요. 그래서 1980년대에요. 미국에서요. 이 약을 급하게 다시 도입을 시켜요. 이제 임상시험을 해서. 대신에 조건을 달아요. 피검사를 열심히 하면서 쓰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클로자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생겨서 CPMS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처음에 이제 한 4달 정도요. 4달 정도는 매주 피검사해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해요. 그럼 실제 위험이 얼마큼 되느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실제로 문제가 이걸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계속 그렇진 않고 이렇게 체중 누다가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또 한참 지나면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되긴 하는데요. 그걸 또 계속 기다릴 수만도 없고, 그리고 체중 증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이 환자분들 되면서 피켓도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식이 조절하고 운동요법하고 이런 것들을 약물 조절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오늘은 주로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환청에 대한 것도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거 있어요. 환청에 대해서 얼마나 내 스스로 조금은 그거를 좀 거리를 두고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각 증상이 동반돼서 그거에 대해서 인지행동 증상 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 외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고민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을 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주로 치료는 약물 치료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들은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뭐 환자분들만 이렇게 환자분들 보호자분들도 이렇게 좀 이제 그 진료를 받아가면서 그때그때 어떤 경험하시게 되고 가지게 되는 느낌들 이런 것들 계속 바뀌어요. 아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렇게 온 게 잘한 거였구나 라든가 아 그런 부분들은 아 결국은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옳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시면 결국은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 치료진 요 이제 어느 한 축 하나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 이제 세 축이 이제 되게 잘 서로 협력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이제 좋은 호전의 결과들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말씀 잘 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항상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레지던트 때 병동에서 주치 때 이제 뵀던 환자분들은 어떻게 우연히 뭐 나중에 뵌 적도 있었고요. 뭐 지금도 이제 예전에 뵀던 분들을 되게 제가 좀 다른 병원에 있다 이렇게 와서 또 다시 뵙게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 성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뵙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좋아지시는 분은 없어요. 이렇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좋아지는 듯하다 막 실망이 돼요. 아, 또 이렇구나. 그랬다가 또 그거를 또 이제 넘어가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어느 단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고생하시고 아 참 이렇게 참 힘들구나 이렇게 해서 또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번 또 이렇게 또 좀 마음을 내가 놀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이제 지난주에 하나 꼬불거리는 게 하나 찾았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 좋아지세요. 다만 어딘가로 가긴 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가족분들요. 서로 되게 더 화목해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아 우리 가족이 그걸 어떻게 아픈가 이렇게 서로 관심 가지고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같이 하시면서 서로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픈 중간에도 또 서로 위안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또 이제 그게 치료의 동력이 돼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질문을 이제 좀 이제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요. 이게 너무너무 제가 다양해요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이제 진료를 보시고 계신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의논하시고 궁금하시면 가서 말씀하시면요 다 대답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오래 보신 그 환자분을 오래 보신 선생님이 그 환자분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딸이 옛날에는 이 눈이 불편하다 못 알아듣는다 소리 잘 안 하고 다른 증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른 증세는 없어지면서
그 올란자핀하고 파마블렌선가 그거하고 인베가를 먹었어요. 이 눈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애가 방을 못 찾아 들어가는 걸 보고 내가 털썩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저기 올란자핀을 10을 5로 낮추고 그 다음에 저기 파마 그거를 8을 4로 낮췄어요. 그렇게 낮춰주시고는 그래도 눈이 불편했어요. 아, 이 인베가를 검색하니 인베가가 눈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걸 쫄라서 뺐거든요. 그리고 다시 약을 안 넣었어요. 그러니 5와 4 그것만 저녁에 한 번을 먹는데 눈이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남아있고 알아듣고도 못 알아들었다고 또 말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약부작용이니까 자꾸 선생님은 마음 때문이라고 약이 아니라고 그러셔서 안 올려주셔요, 약을. 제가 이제 그 이제 질문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제가 여기서 부작용이에요, 증상이에요,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 못해요. 예, 왜냐면 저는 그 환자분을 몰라요. 근데 다만 제가 일반적인 얘기 드려볼게요. 눈으로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은 생각보다 몇 가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뿌옇게 보이는 시야 문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눈에 힘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눈 올라가요, 불안해요.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그게 환자분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눈이 올라가요, 눈에 힘 들어가요, 불안해요 이런 것도 시간대도 있어요. 보면 주로 이제 오후 시간대 많이 그러시는데 근데 이제 뿌연 증상이라면 그거는 시간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올란자핀도 인베가도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약을 추가했던 시점, 들렸던 증상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판단해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선생님도 머리 선생님도 부작용도 증상도 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속 시원히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눈으로 오는 부작용은 생각보다 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이 가서 또 의논 잘 해보세요. 예. 저희 아이는요, 네. 이제 클로자핀을 쓰고 있는데, 네. 약 먹기를 하도 거부해서 저기 주사제로 가고 싶은데, 네. 그게 클로자핀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약을 바꿔도 될까요? 클로자핀을 주사제로 대체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못해요. 대신요, 예. 클로자핀 플러스 주사제는 되게 많이 해요,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클로자핀까지 더 잘 복용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교체냐, 더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은 항상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로자핀 더하기 장기지속형 주사제 요새 되게 치료 성적 좋은 편으로 자꾸 쓰고 있어서 근데 그런 것도 한번 그러면 고민해보세요. 클로자핀 먹으면서 예, 그것도 주사제 가능해요.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저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예, 네, 김 교수님, 예, 예. 장시간 좀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만성 환자가 지속되면은 일반적으로 음성 증상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 증상을 완화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시험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말씀을 한 2년 전에 권주수 박사님 서울대병원 가족교육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 증상을 호전시키는 다국적 기업의 그 현주수가 어느 정도가 있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 약에 비해서는 요즘 약들이 음성 증상이 낮다라는 건 일단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은 기존의 약물의 표적과는 다른 약제들을 좀 개발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주로 이제 표적이 됐던 거에서 인지기능, 음성 증상 이런 거에 대한 약들을 좀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약들이 기존의 약보다 양성 증상에 대한 효과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가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음성 증상이 과연 우울 증상이 동반되어 있느냐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내과적 문제 같은 걸 조절해야 될 필요는 없느냐? 체중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약물에 대한 거는 지금 조금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주사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예, 예. 이 43세 이제 환자인데요. 그 서울대병원에서 그 주사제로 라스페탈 콘스타 2주짜를
2010년부터 16년까지 한 5년 정도 맞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집을 옮기고 뭐 이런 와중에 그 목동병원 이대 목동으로 옮겨가지고 근데 이대 목동에서 이제 콘서트가 없다 그래서 인베가 서스티나 예, 예. 2개월짜리를 네. 복용했었는데 계속 증상이 좋아져가지고 처음에는 100ml 맞다가 최종적으로 한 25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3개월짜리 그 인베가 트린자 네. 이제 그거를 놔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3번 맞았는데 부작용이 왔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혀가 마비됐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 부작용약 계속 먹었는데도 또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인베가 양을 줄이니까 다시 그 3개월짜리 먹다가 1개월짜리로 바꿨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인베가 양을 줄이니까 또 환청이 들리고 그러니까 또 환청이 들리고 또 약을 추가해서 먹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사제를 안 먹고 있는데 계속 저 같은 경우 주사제를 먹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네, 그래요. 사실 이제 그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뭐 교체가 되고 리스페리돈과 팔리페리돈은 사실 비슷한 약이에요. 네. 그 콘스타에 서스테라는 건 뭐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는 꽤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았었어요. 이게 이제 잘 가다 보면 혈중 농도가 하여튼 이렇게 좀 불안정해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다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트린자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네. 선생님이 보시다가 다시 서스테나로 갈 수도 있어요. 한 달짜리요. 그러니까 소스테라로 갔는데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리니까 3개월짜리 갔다 다시 고정이 와서 1개월짜리로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소스테라 양을 줄였었어요. 그 약을 줄이니까 그렇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요 병원에서 이렇게 저도 처방할 때요 되게 조절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러면 서스테나를 주사제를 용량을 낮춰놓고 어쩔 때는 그냥 파리프리돈 먹는 약을 같이 하다가 그게 용량이 맞아지면 다시 좀 조절하고 이런 시도를 계속 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금 최근 일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 3월 달부터 네, 그래서 그게 다시 조절될 수 있는 거 지금 선생님이 계속 노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조금 안정되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다시 맞춰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김세현 교수님께 네. 저희 그 아이를 그 의뢰하고 있는 예, 보호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달에 이제 아이가 초발이 되면서 애초부터 그 서스티나로 지금 주사제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고 한 2회 정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식이 확실치 않아서 우선 개인 병원에서 3개월짜리를 이제 트린자로 맞고 선생님을 찾아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한 3개월 정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처음 인베가 맞고 나서 저희 아이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양성 증상이 뚜렷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늦게 데리고 간 케이스이긴 한데 현재부터 그러니까 치료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게 좋아지긴 했는데 이 언어가 구사가 잘 안 돼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안 하는 건지 그리고 기분이 항상 다운이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의 저희 이제 보호자로서의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아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아직 학생이거든요. 18살인데 병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저 같은 초발 환자에게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교수님 오신다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지금 저희가 온 케이스거든요. 물론 다음 주에도 또 찾아봬요. 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게 발전이 돼가는지 네. 이런 걸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알죠. 지금 이제 알아요. 이제 앞뒤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냥 제가 개별 뵙는 그 아드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양성 증상이 주가 되지 않지 않아요. 양성 증상이 주가 되기에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저는요. 아드님은 양성 증상의 조절이 더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선생님께서 틀린 두 번째가 오셨을 때 저한테 그 노트 갖다 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다 증거들이에요.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언어 기능이나 음성 증상이 주표적이 아니에요, 저는요. 예, 제가 더 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음성 증상이 주가 되는 것 같고 막 망상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아직 잔존에 있는 환청이나 망상이 주가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 아직은 더 가야 될, 그리고 아직은 오늘 제가 사실 강의드린 내용은 치료를 받는 초발 환자분들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제 아드님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병원에 오는 저항도는 옛날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번에 주사 맞고 갔을 때 저는 제가 주사 맞은 걸 확인은 안 했지만 주사 맞는데 그렇게 애먹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옛날이랑 달라졌어요. 그게 양성 증상이 줄고 있는 거예요. 언어 기능이나 음성 증상 부분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환자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디나 있어요. 서울대병원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인한테 얼마나 속 시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계속 안 했었어요, 저희가. 원래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집단 교육이 다 없어졌었어요. 그러다 10월 12일 날 시작했나? 다시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오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진료실에서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기 아페리파이점은 한 4개월 정도부터 먹었는데 전 몸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열이 나면서 여름이었는데 덥고 네. 너무 예. 계속 그 속이 막 열렸고 또 물도 맥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그 약의 그 설명서에 보면 과운동 장애 같은 걸 막는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로 저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른 뭐 주요 어떤 환자들한테 쓰는지 어떤 약을 드셨다고요? 아필리파이점이요. 아, 예. 이제 아필리파이가 이제 아리피프라졸이라는 원료명의 약이죠. 예. 잘 맞으시는 분들은 좋은데요. 이게 이제 잘 안 맞을 때요. 좀 이렇게 주관적으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몸이 떨리기도 하고 움찔움찔하기도 하고 이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잘 안 맞으면 저희도 결국은 이제 용량 증량하지 못하고 줄여서 끊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요새도 계속 그러세요? 요새는 괜찮으세요? 예, 요새는 그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지금 수가이 줬는지 날씨가 따뜻한지 제가 별다른 느낌이 네, 그래요. 그래서 초반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조절되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진료 보시면서 선생님께 말씀하셨으면 그 선생님께서 아마 다른 보조제를 처방하거나 용량을 조절하거나 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생기시면 꼭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다 조절할 수 있는 정도예요. 예. 네, 저는 최재용 김동국입니다. 네. 두 가지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소형병의 그 어려운 뭐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또 저 또한 많이 겪고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임상적으로나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국가적으로나 뭔가 어떤 제도적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더 적게 발생될 텐데 그런 쪽에 교수님들도 뭐 논문을 쓰면 어떤 증상이 어떤 건 새로운 걸 발견을 해서 논문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예방 차원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하고 또 한 가지가 전기치료를 얘기했는데 어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치료상 그 어떤 아직까지는 초기라고 하니까 다른 부위가 문제가 이렇게 전기치료를 해서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이제 발병되어서 어떤 이제 두드러진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제 아파져서 그 전을 살펴보면 뭐 조금 이런 문제들이 이 병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좀 불안하다, 아니면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 그 밖에도 뭐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연결이 될까?
이제 그거를 그럼 이제 거꾸로 역으로 추정하면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전구기 그리고 뭐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조기 진단을 위한 그런 연구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병의 다양성만큼이나 그 전의 모습은 더 다양하고 특이적으로 이거다라고 하기엔 어려워요. 유전적으로 뭘 찾아내기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요새 이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들은 많이 보완이 돼요. 그래서 상담센터도 많아져서 뭐 위센터 그리고 뭐 청소년 상담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서도 연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좀 구축망은 더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어린 친구들을 조금 미리 발견하려는 노력 정도가 지금의 최선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기치료 같은 경우는 비용이 당연히 들죠. 근데 제가 병원마다 조금씩 이제 수가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구체적으로 얼마예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비용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부담이 돼요. 하지만 이제 보통의 어떤 정신과 입원해서 그렇게 약간 추가되는 정도지 이렇게 아주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현병으로 산정등록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 혜택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그걸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전기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인지기능 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치료 받으면 기억력 떨어져요. 근데 그게 치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전기치료 받았어요. 어제 무슨 일 했는지 기억 못해요. 네, 그런 일은 있어요. 대신에 그게 기억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기억들에 대해서 후향적인 거. 그러니까 앞으로의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회복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뭐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죠. 저도 전기치료를 이렇게 하는 환자분들이신데 어제 이렇게 입원 중인데 보호자분 와가지고 같이 외출해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셨는데 이렇게 전기치료 한 다음에 이렇게 와서 어제 나와서 뭐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런 정도. 근데 그게 인지기능 자체를 망가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마취를 반복해서 하는 건 워낙에 얕은 마취여서 이렇게 크게 문제 안 되고요. 전기치료를요,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약을 쓸 수 없는 임산부인데 꼭 치료 필요할 때 전기치료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도 있어서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잘 안 맞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만 제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할 만한 그런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네. 저는요, 제 아들이 19살에 발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35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약을 복용을 했는데 지금은 파이스펜정 처방전이라는 거 그거 3ml를 쓰고 있고요. 네. 클로자핀 25ml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전에는 아빌리파이정 이거를 섭취했었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 마냥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 파리스펜이라는 그 약을 바꿨어요. 그러고 났는데 정신이 참 좋아졌어요. 정상에 가깝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한 잔 먹는데 그 약을 복용을 하는데 신체적으로 어디가 그렇게 문제냐면 얼굴 부분, 눈이 이렇게 뭐 감고 있는 것 같이 꾸물거린다든가 입주위가 뭐 분노마냥 뻐끔된다든가 이런 증상이 계속돼요. 많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약이 우리 아이한테 맞기는 맞는 약인가 본데 일단 정신력은 좋아졌으니까 거의 정상에 가깝게 좋아졌으니까 이 약이 좋은 약인가 보다 하는데 신체적 그래요.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일단 클로자핀 25mg과 팔리스펜은 팔리페리돈인데요. 팔리페리돈 3mg을 쓰고 계신다는 이야기만 듣고도요. 지금 이제 발병하신 지 16년이구나 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을 정도예요. 클로자핀은 25ml 시장 용량이에요.
저희 병원 평균 용량 한 220 정도 돼요. 보통은 300까지 증량하길 바라고 써요. 파리페리도는 3, 6, 9, 12, 15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그동안에도 보통 한 가지 약에 좀 부작용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약에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도 아드님이세요? 따님이세요? 네, 뭐 하여튼, 예. 아드님이 이제 그 약에 부작용에 조금 되게 예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연성 운동장애라는 거예요. 입을 오물거리거나 눈을 그러거나 뭐 몸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손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데 자꾸 몸을 꿈틀거려요. 이렇게 아주 불수의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진동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별로 불편해하지도 않고 인지도 안 해요 별로. 그리고 네 그래서 근데 알긴 아시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 클로자리를 쓰게 되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선생님께서 그 용량을 좀 조절하고 계신 과정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팔리페리도는 더 낮출 수 있는 용량도 없어요. 그래서 클로자핀이요. 네 예. 그게 아까 저기 백혈구 네, 말씀하셨잖아요. 좀 네. 위험하다고. 아니요 위험할 건 없어요. 본인한테만 괜찮대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그 지연성 운동장애라는 그 부작용을 아마 선생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잘 조절하시면 일단 증상은 옛날보다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야지 될 거예요. 시간이 가면은 이게 좀 나아지는지 아니면 그게 네, 맞는 약만 찾으면 더 나아져요. 네, 맞는 약이 뭘까요? 지금요. 근데 그 부작용을 이제 조절해야죠. 예, 됐습니다. 예. 저기 설문지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교수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지난번에 네, 그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국립보건원하고 해서 미국의 예일대학 스콧 우드 교수님하고 5년 동안 고위험 그 원인 규명 및 발병 즉 맞춤형 치료제 개발을 한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연구가 되고 나면 어떤 뭐 치료제가 개발된다든지 치료 시스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MRI를 찍는데 이 MRI가 그냥 MRI가 아니라 좀 특수하게 세밀하게 찍는 MRI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MRI가 방사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일반 MRI가 아니어서 혹시라도 그 건강상에 MRI 과다 노출이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것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먹는데 크로자핀하고 로나센전하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다리를 막 이렇게 떨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증상인지도 모르겠는데 약 그 코드를 보니까 그 약물로 인한 파킨슨병이라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물을 빼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는지 계속 그게 어떤 파킨슨병으로 가는 것 아닌지 좀 그게 궁금해요. 앞에 그 연구 말씀하신 건요. 사실은 뭐 방사능 이런 거 걱정하실 거 전혀 없어요. 네, 그런 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글쎄요,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면 계속 시도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큼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느냐는 계속 제 생각에는 그냥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연구 참여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진료 보실 때 좀 이제 저희들 이제 되는 분들 여쭤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뭐 위험을 생각하실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파킨슨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약을 빼면 없어져요. 그래서 파킨슨 병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을 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요, 딸인데요. 크로자핀을요, 300ml를 먹어요. 300ml를 먹고 아빌리타이를 10ml를 먹거든요. 그런데 이 용량을 올릴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오래됐어요.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발병이 났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데 약을 올려 먹어도 내려 먹어도 똑같고 계속 그 상태인데 인지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걱정해요. 약을 바꿔야 되는지 네. 그냥 먹여야 되는지. 그래요. 일단 지금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속 시원히 답을 드리고 싶은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은요, 인지 기능을 위한 건 조금 부족할 거예요. 결국 인지 기능을 위한 부분은 제 짐작에는 약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사회복지센터 다니시는 데 있으세요? 낙병원이나 어디 다니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몇 년간 다니시다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늘고 또 직업 훈련 같은 것도 받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약보다는 다른 그런 이제 어디 센터를 나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근데 한숨이 들리면요, 팍팍이 나가요, 손이.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 그런 거는 약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약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조건 늘릴 수도 없어요, 항상. 늘리는 게 독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가 뭐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네. 이렇게 병원 입원시켜버려 팍팍 이렇게 손이 가기 때문에 팍밖에 못 쓰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군요. 힘들어요. 증상이 또 좀 꽤 심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약은요, 더 조절해야 될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은 강의 해주신 김세현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